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근데 우리들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한동훈 장관은 이 보배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고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최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법무부 장관들 많이 봤는데 뭐 그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중에서 한동훈 장관이 최고라는 사실, 바로 저는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대정부 질문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민주당이 이 한동훈 한번 꺾어보려고 그냥 그 전날 밤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밤샘을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거나 또는 사이에서 불러다 놓고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나갈 때는 의기당당해서 내가 오늘 한동훈 꺾어야지 하고 들어가서 그대로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자마자 물카가 돼버립니다. 누가요? 민주당이. 한동훈하고 말을 섞여가지고 물카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물카 정도도 아니죠. 완전히 쪽박카가 됐습니다. 지금 처음에 한동훈을 속된 말로 조져보겠다 하고 기염을 토했던 철험애들 최강욱이니 김남국이니 이수진이니 뭐 벅벅거리면서 나와서 막 공격을 했지만 그들은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왜? 가기만 가면 한없이 적어지는 내가 돼버리니까 가기가 이제 뭐하다 해서 아주 교범이 돼가지고 FM이 돼가지고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박범계가 마지막까지 계속 철랑철랑하고 있습니다. 왜? 저거 내가 원래 데리고 있었던 검사장인데 그때는 나한테 쪽을 못 썼는데 지금 야 저거 대한민국의 스타네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볼 때 박범계는 말이죠. 한동훈 장관의 손가락으로 따지면 맨 마지막 뭐 깨끼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틈만 나면 이 사람 나와서 또 TV에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곧 정치할 거다. 한동훈은 정치할 거다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동훈이가 정치할 거다 하면서 자기 예상을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 했어요. 저번에 그 한동훈 차출론 당에서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반박을 했죠. 한동훈을 자꾸 차출하니 뭐니 그따위 소리들 하지 마라 이거야. 한동훈 그냥 놔둬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전방사령관 노릇을 한 사람을 자꾸 차출한다니. 한동훈 법무장관 양관이 총선 차출론, 뭐 수도권 차출론, 뭐 등등 막 나오는데 그거는 총선 차출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안 나간다. 저와는 관계가 없다.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차출론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검사 출신이라고 그러죠.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자주 있는데 차출론이 있는데 어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요? 고민이 없습니다. 전혀. 저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딱 잘랐습니다. 네. 한 장관은 그 본회의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출마론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안 나간다면 안 나가는.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은요. 지금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법무부 사안, 검수완박을 완전히 환원시켜야 될 중차대한 몫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행정에서 그가 바로 행정부에서 나중에 시원찮은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면 가가지고 벅벅거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요, 지금 민주당이 공포의 삼겹살입니다. 이 한동훈은 공포의 삼겹살. 한동훈 앞하면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장관이 지금 필요한 장소가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치에 지금 나갈 정치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2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3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4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갖다가 검찰총장 끝내고 뭐 몇 개월 안 하고 대통령 됐잖아요. 뭐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러리라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자기의 운명적인 부분, 자기의 어떤 상황 논리적인 그 소위 그런 모든 것이 집합돼야지 자기 의사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캐파 능력이 말이죠. 남들보다 출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 중에서 정말 훌륭하다. 스타다. 원래 스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스타입니다. 뛰어나다 하는 것은 천재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천재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 중에서 아주 훌륭한 리더십과 훌륭한 지적인 자산과 훌륭한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다. 에버리지 평균 90점. 예, 좋죠? 100점은 아닙니다. 90점입니다. 그러나 이 90점은 무서운 90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아껴놓는 게 좋아요. 자꾸 불러내고 총선 차출하자 무슨 뭐 수도권이 뭐 취약하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건 책임져야죠. 왜 정치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홀로 참 고독하게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분을 자꾸 정치에 차출합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민주당 박범계가 왜 자꾸 정치 나올 거야. 정치 나온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한동훈 거기 꼬이지 않아요. 네. 또 꼬일 사람도 아니고요. 범계류하고 다른 법무장관입니다. 정치적 법무장관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어요. 정법장관? 뭐 장관이라기보다 정법의원 플러스 정법장관.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국회의원 노릇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장관 노릇하면서 좋은 거 다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독이 됐다는 사실. 사람은 때로는 두 손에 떡을 쥐고 먹는 것이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양손에 떡 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동훈은 확실하게 양손에 떡 안 내. 나 이거 떡 싫어하고 이미 떡을 놓은 사람이고 하나만 갖고 삽니다. 뭐 법무부 장관이요. 나의 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관을 갖다가 이 민주당 그 많은 169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한 길을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길을 가고 있는 법무부 장관, 법치를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 그래서 지금 박범계가 또 며칠 전에도 그랬죠. 한동훈 국회 틀림없이 나온다. 내가 나중에 한 자리가 있으면 말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지만 박범계는 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한동훈하고 비교하면 그 뭐라 그럴까.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기보다 법사위원 정도, 막 법사위원 그 정도면 그에게 최고의 찬사일 겁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총선에 나올 거란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TV, 라디오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태현 정치쇼인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박범계가 그랬습니다. 한 장관의 말과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 밭에 와 있다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박범계를 드러나는 듯이 나 안 나가. 신경 꺼. 법치를 구현을 위해서 나는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 자네 박범계하고는 한동훈 법무장관하고는 달라. 이렇게 하는 듯 보입니다. 딱 잘랐습니다. 박범계가 총선에 나올 것이라 한동훈 장관이 그런 취지로 말한 걸 두고 제가 있을 때 말하면 더 잘 설명드리겠다. 뭐 그러면서 SBS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했는데 한 장관의 말과 처신 보면 이미 마음이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밭에 와 있다. 이게 상당히 모욕적이죠. 이 사람이 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요, 마음이 전부 여의도밭입니다. 여의도밭에 와서 법무부 장관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장관스럽습니까? 박범계가 장관스럽다고 생각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딱 법무부 차관하면 딱 맞겠더라고. 아니 차관보다 정무차관. 그분은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뭘 했습니까? 검수완박을 준비하고 검수완박을 지휘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아마도 검수완박을 그 헌법을 어기면서 했던 사람들은 다 나중에 한 번씩 조사는 받아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검수완박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지시켰던 그러한 자들은 나중에 색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나의 과정을 대한민국 헌법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규범을 남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에 참여했던 자들, 적극적으로 찬동한 자들, 아니면 적극 추진한 자들, 가장 적극 추진한 자가 박범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보호해야 될, 또 헌법상 검찰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검찰을 죽이기 시작한 칼치기였습니다. 네. 이걸 잘 아는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정치 안 한다니까요. 안 나갑니다. 나 국회의원 안 나갑니다. 차출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 모욕적으로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했냐면 정치인의 언어를 쓴다. 정치인의 현안을 언급할 때만 신이 난다. 뭐 최근 법무행정에 무엇을 언급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조만간 총선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박범계가 돌아다니면서. 박범계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손에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언젠가 한동훈 손에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왜?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박범계가 잘못한 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을 훼손하고 검찰을 죽이고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헌법에는요. 이 검찰은 중앙수사기관으로 분명히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수사권을 갖다가 박탈을 해가지고 완전히 어디로 던져버렸으니까 헌법이 위반되는 거죠. 그때 이 경희대학교 법전원 석자 교수 대한민국 헌법학계에서 1등, 2등 하는 분입니다. 허영 교수라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문재인의 은사였습니다. 아마 허영 교수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어쩌다 저런 제자를 뒀지? 했을 겁니다. 문재인한테 2번이나 혼을 냈죠. 공수처법 위헌이야. 그 다음에 검수완박 이거 안 돼. 이건 헌법 파괴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 분이 헌법 대한민국의 태도. 경희대학교 문재인의 은사. 법전원 지금 석자 교수로 계십니다. 이 한 장관은요. 지금 딱 헌법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 의원, 박범계가 매번 다음날 시사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주 뵈니까 거기서 말하면 좋겠다. 거기서 아예 까놓고 TV 라디오 돌아다녀서 뭐 총선 나간다느니 뭔지 하고 나를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밭에 와 있다느니 뭐 정치 언어 쓴 이런 비판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말을 TV 라디오 뭐 이런 데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박 의원이 매번 다음날 시사 라디오 말씀을 하지 말고
법사위에 나와서 자주 뵈니까 거기서 아예 딱 까놓고 얘기를 해라 이거야. 그러면 왕왕거리면 전부 다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한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수한 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이 삼권 분립을 침해한다는 김희재 그 검찰 출신입니다. 김희재 의원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반박했어.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조차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돼서 심각한 위헌 위법 절차가 있었다고 분명히 했지 않냐 이거. 그러면 그 위법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투표를 했으면 그 자체가 원천무효인데 이걸 또 오케이 그 선출한 거는 국회가 맞다 해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5명 그중에서 어떤 여자 이 뭐라는 여자 이미선인가요? 그런 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하는 그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죠. 아니면 국가 초등생 뭐 그다음에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법과 대학생들을 지금 뭐라고 볼 겁니까? 아니 처음에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 명배가 딱 위장 탈당해가지고 심각한 위헌 위법 절차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절차에 따라서 검수한 바가 했다면 그러면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잘못된 절차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판결을 했으니까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표행위는 그것은 따라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헌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말이죠. 이 바로 입법.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민변 출신들 저 우리법연구회 또 무슨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코드들 있죠. 좌파들이죠. 좌파들. 이 좌파 소위 우리법과 국제인권법은요. 누구가 회장을 했냐면 김명수가 회장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희재 의원, 그냥 검사 출신 김희재 의원 지적에 뭐라고 했냐면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이 삼권 분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김희재 의원 지적을 딱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반박했습니다. 헌재조차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심각한 위헌 위법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했지 않냐 이거예요. 이 입법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내용인데 법무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무유기다. 결국은 이 검찰 출신인 김희재 의원도 그냥 멍 때리고 가는 겁니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정치를 한다 말다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도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에 나가서는 안 된다. 지금 그가 하는 국가의 기능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몫은 상당히 대단하다. 지금 보십시오. 노동 문제 이걸 갖다 민노총을 파헤치고 있는 원희룡.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정치가이면서도 정치인이면서도 정치액이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절대 정치 지읒자도 쳐다보지 않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공포의 삼겹살인 모양입니다. 눈만 뜨면 한동훈이가 튀어나오니 그러나 한동훈은 당신네들의 먹이는 안 된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멸사분공한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에서도 한동훈 차출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 한동훈 차출론 나와서 제가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왜 한동훈이를 갖다 자꾸 국회 차출론이니 뭐니 헛소리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접속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지금 국가 대한민국 법무장관일 뿐이고 그 법무장관이 엄청난 대한민국 법치를 견인하고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견인하는 그 견인력은 그 대단한 것이다. 지금 이 대단한 사람은 축을 빼버리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느냐. 한동훈 장관을 위한다면 한동훈 장관 그대로 지금 오늘의 중요한 법무장관의 역할을 하도록.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이 알아서 정치할 때가 되면은 할 것이고 안 할 때 되면 안 할 것이고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